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세 여성이고요. 평소 사연을 즐겨 듣다가 조심스럽게 제 이야기를 털어놓습니다. 제 시어머니에 대한 이야기고요. 식당을 운영하시는 시어머니는 참 굉장한 분이세요. 좋은 뜻이 아니라 나쁜 뜻으로요. 이렇게 시어머니를 공개적인 자리에서 험담하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여러분도 제가 시어머니에게 당했던 일을 듣는다면 분명 제 편을 들어주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실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반도체 공장에서 근무해 왔는데요. 25세 지금의 남편을 만나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저보다 1살 연하인데 같은 공장에서 만났어요. 저희 남편 남자인데도 참 싹싹하고 밝고 부침성 좋은 성격이라서 공장에서도 칭찬이 자자한 직원이었답니다. 저보다 1살 어리긴 해도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저를 잘 챙겨주는 성격이라 어딘지 오빠 같은 느낌이 더 강했어요. 서로 알콩달콩 연애를 하다가 속도 위반으로 아이가 먼저 생기는 바람에 결혼식도 못 치르고 시댁에 얹혀 살기 시작했죠. 저희가 벌어놓은 돈이 있나요? 저희 친정집도 부모님이 노후에 가까스로 마련하신 작은 빌라가 전 재산이라 당시엔 시댁에서 사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시댁은 평수가 넓은 아파트라 저희 부부가 같이 사는데 큰 문제는 없었고요. 한편으로는 저희가 가진 돈으로는 정말 아주 작은 단칸방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그보다는 시댁에서 사는 게 환경적으로는 훨씬 좋았죠. 물론 같이 살면서 겪는 시댁 스트레스는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저는 성격이 유하고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친화적인 성격이라서 주변과 트러블이 있었던 적이 정말 거의 손에 꼽을 정도예요. 비유 맞추고 사람과 친해지는데 일가견이 있던 터라 제 마음 한켠에는 시부모님과도 잘 지낼 수 있을 거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기 좋게 깨트린 건 바로 시어머니였죠. 보다 정말 이런 분은 처음 봐요. 사실 시아버지는 아주 점잖으시고 교양 있으신 분으로 상담센터를 운영하세요. 군대에서 절친한 친구를 우울증으로 떠나보낸 뒤 상담 공부를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울증 부부 문제를 전문으로 상담을 하세요. 사실 시아버지는 제가 얹혀 살기 시작한 뒤로 참 잘 챙겨주셨어요. 아침이라도 차리려고 밖에 나오면 곁에서 식탁 차리고 반찬 놓는 것도 도와주셨답니다. 후식으로 과일이라도 깎으려고 하면 제 손에서 과일을 빼앗아 본인이 깎으세요. 아가, 과일 깎는 건 내 전문이니까, 이 영역은 침범하지 말아라. 저는 이런 중년 남성은 실제로 처음 봤습니다. 저희 아버지 진짜 가부장적이셔서 부엌에 들어오지도 않으시고 밥 먹으면 식탁 치우는 것, 설거지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도와주시거든요. 밥 차리면 앉아서 드실 줄만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세상에 과일 깎는 시아버지라니 그것도 저보다 훨씬 보기 좋게 잘 깎으시더라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시아버지는 청국장, 카레, 계란말이 등등 여러 찌개며 반찬 등을 손수 만드십니다. 본인 말로는 시어머니가 식당을 하면서 집을 비우니까 취미로 하나둘 만들어보기 시작하셨다는데요. 요리 솜씨가 아주 수준급이죠. 이후로 저는 저희 엄마에게, 언니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시아버지 칭찬을 하고 다녔습니다. 저희 시아버지만 보면 정말 저 시집 잘 왔어요. 제 시어머니 얘기를 해볼까요? 시어머니는 부대찌개집을 운영하세요. 시어머니가 운영하시는 음식점은 맛은 그냥 무난하고 고정적인 단골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시댁에 살기 시작하면서 정말 미스터리했던 한 가지는 시부모님이 결혼하게 된 계기였어요. 그리고 여태 이혼을 안 하고 사시는 것도 개인적으로는 참 신기했습니다. 시어머니 표독스러운 외모에 한 성격 하는 분이거든요. 시어머니를 처음 봤을 때 그 강렬한 외모에 약간 주눅이 들었죠. 남편 말로는 시어머니가 외모에 관심이 많다던데 제가 보니 성형을 꽤 하셨더라고요. 옛날 사진을 보니까 지금 모습과 많이 달라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마에 보형물을 넣어 동그란 이마를 만들고 입술에도 보톡스를 맞아 도톰하게 성형했고 다만 점집에서 코는 보코라 손대지 말라고 해서
코 수술은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눈은 쌍꺼풀도 크게 하고 눈썹 문신도 진하게 하신 터라 딱 봐도 사람이 세 보여요. 거기에 특유의 약간 신경질적인 말투까지 더하면 어디 가서 싸우면 절대 지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외모랍니다. 어떻게 저렇게 바다처럼 너른 마음을 갖고 있는 시아버지가 어떻게 저렇게 표독스럽고 못된 시어머니 같은 여자를 만났는지 볼수록 의아했습니다. 자기야, 자기네 부모님은 연애하셨어? 아니야, 중매 결혼이라고 하던데. 두 분 볼수록 서로 성격이 많이 다른 것 같아서 아버님은 책 읽는 거 좋아하시고 점잖으신데 시어머니는 반대로 많이 활발하고 활동적이라고 해야 하나? 그 말에 남편이 피식 웃더라고요. 맞아. 나도 서로 안 어울리는 한 쌍이라고 생각해. 자기 어릴 때 두 분 많이 안 다투셨어? 그 말에 남편은 먼 곳만 바라보더니 저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는 떠올려서 뭐해. 지금 좋으면 된 거지 뭐. 부모님 얘긴 그만하자. 순간 저한테 숨기고 싶은 아픈 과거라도 있나 싶어 입을 닫았어요. 시댁에서 살면서 저는 정말 시어머니의 모진 성격을 온몸으로 받아내야 했습니다. 그것도 임신한 몸으로요. 아주 시집살이를 톡톡히 했죠. 사실 남편 아니었으면 이 집을 이미 나갔을 거예요. 시아버지가 아무리 좋아도 시어머니가 정말 막장인데 어떻게 같이 삽니까? 아주 다행히도 중간에서 남편이 중재를 잘해주고 제 방패가 돼줘서 얼마나 고마웠나 몰라요. 저희 시어머니, 제가 임신하고도 반도체 공장에 나가는 걸 정말 못마땅해 했어요. 하루는 출근하는 저를 붙잡고 못 나가게 하신 적도 있습니다. 아니, 너 내 말 귀등으로 듣냐? 내가 누누이 회사 때려치라고 말했는데 언제 그만둘 거야? 시어머니 말이 우습게 들려? 아니, 반도체 유해물질이 있다잖아. 그걸로 뱃속의 아기가 잘못되면 어떡할 거야? 이 생각 없는 거사. 애가 왜 이렇게 모자라? 너는 그렇다 쳐도 애는 무슨 죄야? 애를 생각해서라도 지금부터 당장 나가지 말어. 뉴스에서 보도되는 거 봐도 정신을 못 차려? 말하는 것 좀 보세요. 꼭 듣는 사람 기분 나쁜 단어만 골라서 공격하듯 말하신다니까요. 아침부터 모자라다는 비하를 듣고 정말 기분이 나빴지만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남편을 낳아준 어머니니까 꾹 참고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마음 100번 이해하고요. 위험한 거 저도 알아요. 저도 임신 막달까지 출근하진 않을 거고요. 그 전에 휴직계 내고 쉴 생각이에요. 저도 나름 이 분야에서 경력을 쌓아온 터라 경력이 끊기는 건 정말 원하지 않고요. 애 낳고도 일하려면 좀 더 나중에 휴직계 내는 게 더 좋아요. 그래야 아기 태어나고 더 쉴 수 있거든요. 아이고, 고작 공장 주제에 무슨 경력이야? 그리고 야, 너는 어른이 말하는데 맨날 말대답하더라, 응? 시어머니가 얘기하면 네 알겠습니다 해야지. 무슨 경력 운운이냐 이거사. 저희 시어머니가 이렇게 매사에 무시하는 말을 내뱉으세요. 직장 괴롭힘을 고발하는 창구가 있는 것처럼 시어머니를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창구가 있다면 저는 이미 고발했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막대먹은 말과 비난에 제 마음은 이미 멍투성이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후로도 어찌나 제 얼굴만 보면 성화인지 저는 일찌감치 휴직계를 제출했어요. 곁에서 보니까 시어머니의 식당은 고정 단골이 있어서 수입 유지가 됐습니다. 다만 종업원들이 너무 자주 그만뒀죠. 어제 뽑으면 일주일도 못 버티고 그만두는 바람에 홀서빙 종업원을 구하는 건 정말 상시모집이었죠. 홀서빙 자리가 거의 늘 공석이다 보니 손님이 몰릴 때마다 제가 늘 불려나갔어요. 임신하고는 몸이 무거워지고 컨디션도 정같지가 않아서 온몸이 아주 퉁퉁 붓고 한눈에도 아픈 사람처럼 보였을 때도 시어머니는 제가 꾀병을 부린다고 생각했죠. 심지어 저는 몸이 안 좋아 병원을 찾았다가 임신 당뇨를 진단받았는데도요. 진단받은 그날도 식당에 나가 홀서빙을 해야 했습니다. 제 사정을 들은 이모님이 억지로 저를 집으로 돌려보냈고 시어머니가 단골 손님 테이블에 착석해 수다를 떨 때를 틈타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막 도착해 겉옷을 벗기도 전에 전화가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죠. 예, 혜경아, 너 지금 어디니? 어머니, 아까 말씀 나누고 계셔서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오늘 제가 병원 갔다가 임신 당뇨 진단을 받았어요. 주방 이모님이 조심하지 않으면 아기한테도 위험할 수 있다고 해서요. 제가 말도 없이 자리를 비워서 죄송해요, 어머니. 참나. 야, 너 그런다고 안 죽어. 나도 임신 당뇨 알아봐서 알거든. 너만 임신해본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유세 떨 거야? 네? 너무 기가 차서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야, 지금 당장 다시 나와. 식당 홀에서 서빙하는 거 싫어서 핑계대는 거 내가 다 알아? 어디 쥐도새도 모르게 자리를 비워? 지금 당장 나와. 이게 시어머니를 우습게 하나? 너 지금 당장 안 나오면 내가 집에 가서 머리채 잡고 끌고 나올 거야. 어머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순간 전화가 툭 끊어졌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너무 아프고 화가 나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시어머니를 떠나 인간으로서 정말 기본이 안 된 사람이에요. 안 그런가요? 이후 저는 남편에게 울면서 전화해 하소연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진짜로 집으로 뛰어들어와 제 머리채 잡고 질질 끌고 갈까봐 겁도 불쑥 났고요. 평소 모습을 보면 그러고도 남는 여자였으니까요. 그날 퇴근한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해져서 시어머니 앞에서 울분을 토했습니다. 엄마, 우리 혜경이한테 왜 이러세요? 혜경이 지금 임신 중이잖아요. 지금 쉬어도 모자를 파네. 무슨 식당 서빙 일을 시켜요. 그리고 어머니 말씀 좀 곱게 하세요. 말이 너무 거칠어요. 어머니도 사람이면 그것도 임신해 보셨으면 혜경이가 지금 얼마나 힘들지 아실 텐데 어떻게 그런 모진 말을 해서 애한테 상처를 주세요. 혜경이도 우리 가족인데 가족한테 그런 식으로 막대하실 거예요? 어머니, 물리적인 폭력만 폭력이 아니라고요. 그런 막말하는 것도 다 언어폭력이라고요. 시어머니, 남편이 항의하자 저를 무섭게 노려보시더군요. 허이구, 언제부터 우리 집 상전이 며느리였을까? 아니, 가족이라며. 가족은 서로 도우라고 있는 거야. 내 식당에서 일손이 필요할 때 기꺼이 돕는 게 바로 가족 아니냐? 가족한테 그런 부탁도 못해? 그리고 너, 내가 한 말 낱낱이 네 서방한테 일러 바치냐? 세상에 어이가 없어서 원. 야, 이 근본 없는 거사.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이간질하면 못 써 이거사. 보자 하니 세상 공부를 많이 해야겠네. 나이 처먹고도 이렇게 기본 인성이 안 돼서 어떡하냐? 너 회사 생활은 어떻게 했냐? 틈만 나면 핑계대고 농땡이 쳐 다른 사람 말 여기저기 옮기고 다녀. 보자 하니 아주 몹쓸 것이야. 그리고 이놈아, 김민우 이거사. 어서 이런 근본도 없는 걸 데려와서 집을 왜 시끄럽게 만들어? 응? 이놈아, 내가 식당 하면서 너를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지 엄마 힘든 건 눈에도 안 들어오냐? 네 마누라 말에 놀아나면 그건 사내도 아니여. 허이구 내 팔자야. 식당 일 한번 도와달라고 했더니 아들까지 나서서 이 난리를 치네. 내 팔자야, 내 팔자야. 시어머니가 이웃에서 민원이 들어올 만큼 큰 목소리로 한탄을 하는 바람에 저와 남편은 그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후 저는 식당에 나갔어요. 꼼짝없이 군말 없이 나갔죠. 당장은 식당 일을 피할 별다른 뾰족한 수도 없었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식당에 나가기 시작하자 가게 유리문에 붙여둔 종업원 구인 공고를 곧바로 뗐습니다. 사람을 뽑을 생각은 아예 접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를 고용한 고용주답게 여기저기 지시하고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테이블 세팅해라, 주방에서 음식 나왔는데 뭐하고 앉았냐, 행동이 왜 그리 느리냐, 3살 어린애도 너보다 빠르겠다는 둥, 임신해서 몸은 천근만근 무거운데 시어머니 지시에 따라서 주방과 홀을 분주하게 오가려니 너무 힘들었습니다. 예, 너는 행동이 왜 이렇게 굼뜨니? 지금처럼 손님 많을 땐 빨리빨리 거들어야지. 테이블 치우는 것도 그렇고 음식 나르는 것도 그렇고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 너 일하기 싫어서 일부러 천천히 하는 거니? 아유, 지금 임신했잖아. 홀몸이 아니니 그럴 수밖에 없지. 임신 안 해도 힘든 일을 임신한 몸으로 하려니까 더 힘든겨. 아니 왜 그걸 몰라? 거 구박 좀 그만여 좀. 주방에서 듣다 못한 이모님이 거들어줬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 한술 더 뜨더군요. 아니, 내가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야. 얘가 시집도 맨몸으로 왔어요. 친정에 뭐 돈이랄 게 있어야지.
진짜 찢어지게 가난한 집이라 정말 몸만 왔다니까. 얘는 횡재했지 뭐. 그래, 나도 가난한 거 이해해. 우리 친정집도 그랬으니까. 그래도 나는 양심이란 게 있어. 아무리 집에 돈이 없어도 나는 내 자식 맨몸으로 결혼시키진 않을 것 같아. 얘네 집도 좀 너무한 게 우리가 해준 것만 넙죽 받아만 먹고 아니 나한테 돌아오는 게 없어. 사돈들도 그런 면에선 참 모질라. 아니 가는 게 있으면 오는 게 있어야지. 안 그려? 저희 부모님 얘기를 주방 이모에게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어머니를 보고 저는 순간 격분한 나머지 온몸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저는 다 참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희 부모님을 저렇게 함부로 얘기하다니 정말 이건 아니죠. 저도 혼수해왔어요. 다만 시어머니 성에 안 찼을 뿐이죠. 평소에 늘 누구네 집 며느리는 뭘 해줬다더라 라며 비교를 일삼던 시어머니. 뒤에서 이렇게 저희 집 욕하고 다녔을 텐데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습니다. 어머니, 말씀이 너무 심하세요. 저희 엄마 아빠를 왜 걸고 넘어지세요? 지금까지 열심히 살아오신 저희 부모님 욕하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맨몸으로 왔다뇨. 저도 혼수해갖고 왔잖아요. 왜 앞에선 웃으시면서 제가 드리는 거 다 받아놓으시곤 뒤에서 딴소리를 하세요? 그러자 대뜸 매서운 손가락이 제 머리카락을 낚아챘습니다. 아야, 왜 이러세요? 아, 그만요. 지금 여기서 싸우자는겨? 이것이 말하는 꼬라지 좀 봐. 뭐? 혼수를 해왔다고? 야, 그것도 혼수냐? 그리고 넌 뭐 그렇게 말도 많고 버르장머리가 없어 이거사? 뭐? 앞에서 잘 받아놓고 뒤에서 딴소리를 한다고? 참나. 이거사. 너 같은 건 혼 좀 나봐야 정신을 차리지. 어머니가 머리채를 쥐고 흔드는 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어요. 주방 이모가 저랑 시어머니를 떼어놓으면서 저는 간신히 그 소나기에서 벗어나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바닥에 누워있으니 정말 뜨거운 눈물이 흘렀어요. 그날 혼자서 엉엉 울었지만 차마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저희에게도 다 계획이 있었거든요. 돈을 차곡히 모아 시댁에서 탈출해 가급적 멀리 떨어진 곳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었죠. 남편이 안다면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이 집을 당장 나왔을 게 분명해요. 그러나 그렇게 집에 분란을 일으키고 싶진 않았고요. 그냥 저 혼자서 나중에 분가할 걸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을 뿐입니다. 식당에서 일을 하면서 알게 된 건 시어머니가 갑질을 즐긴다는 거였죠. 저한테만 그렇게 모진 말을 해대는 게 아니었어요. 종업원들에게도 막말을 서슴지 않는 사람이었죠. 한 번은 주방 이모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아니, 사장 말여. 월급도 엄청 짜고 밀리는 게 다반사요. 밀리는 건 그나마 나. 아예 안 주니까 문제요. 아니, 부려먹기만 하고 돈을 안 주면 대체 어쩌자는 심보요? 지난번에도 누가 고용노동청에 신고해서 조사관들 나와서 사장 직접 면담하고 그랬다니까. 나는 그래도 여기서 일을 오래 했고 내 손맛 때문에 찾아오는 손님도 있으니까 사장이 나한텐 함부로 못하지. 근데 홀서빙하는 신참내기 종업원들은 오래를 못 버텨. 사장이 요구가 많고 거기에 말대답이라도 해봐라. 그날부로 해고야. 그냥 해고시키냐? 온갖 모진 말로 눈물바람 쏟게 만들고 그만두게 하지. 순 악질이요, 악질. 아니 참말로 신기하다니까. 남편은 고상하고 품이 있는 양반이잖아. 어떻게 저런 여자를 만나서 여태껏 살아왔나 몰라. 저도요. 저도 두 분 같이 사시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해요, 이모님. 그리고 저도 식당에서 일 아무리 쎄빠지게 해도요. 한 푼도 못 받아요. 전에 한번 말씀드리니까 가족지간에 무슨 알바비를 주냐고 한참 혼났어요. 봐, 다 지멋대로요. 사장이 왜 집안에 안 있고 밖으로 나돌겠어? 식당이 지 왕국이니까 그렇지. 다 지 맴대로 하자뇨. 식당에서 손님 많고 그럴 때 바쁘게 일하는 건 다 종업원들 아뇨? 본인은 허구한 날 단골들이랑 한 테이블에서 술 마시는 게 일이면서 주방에서 음식은 내가 다 하지 서빙은 누가요? 바쁘게 일하던 종업원들 다 오래 못 버티고 이제 새댁이 그 자리에 있는겨. 새댁도 임신한 몸이자녀. 시상에 얼마나 몸이 무겁고 힘들겠어. 내가 배는 잔뜩 부른 몸으로 쟁반으로 음식 나르는 모습 보면
어쩔 때는 눈물이 다 나더라고. 근데 사장은 아무것도 생각 안 하고 그저 며느리를 공짜 노동력이라 생각하고 부려먹는 거요. 그렇게 여사님과 미주알 고주알 시어머니 흉을 보곤 했습니다. 사실 임금체불은 물론 아예 임금을 주지 않아 고발까지 당했다는 얘기를 듣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건 너무하잖아요. 여사님 얘기를 들으면서 가게에서 일은 일대로 하다가 해고되고 월급까지 받지 못한 분들께 너무 죄송했습니다. 식당에 있다 보면 시어머니의 성격이 고스란히 눈에 보였어요. 사람의 피땀 눈물 어린 노동력을 우습게 아는 시어머니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바로 단골 손님들이었습니다. 식당은 주로 인근 회사와 철공소에서 일하는 분들이 찾았는데 그중 남성 단골들이 있었어요. 특정 그룹이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그 사람들만 오면 표정이 싹 변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처럼요. 표독스럽게 저한테 잔소리하다가도 가게 문이 열리면서 그 사람들이 모습을 드러내면 언제 그랬냐는 듯 갑자기 눈웃음을 치면서 세상 상냥한 웃음을 지었어요. 그 모습이 가증스러웠지만 겉으로 티내진 않았죠. 교태스러운 목소리까지 곁들이면 정말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을 만큼 거북스러웠어요. 근데 그 단골 손님들이 단골이라서 좋아하는 건 아닌 듯 했습니다. 그 단골 일행 중 유난히 한 사람과 친분이 두터워 보였거든요. 안경 쓰고 점잖은 인상의 중년 남자였는데 그 사람이 끈적한 시선으로 시어머니 몸을 위아래로 훑어보는 걸 발견하곤 그 사람을 다시 봤어요. 그 시선은 정말 상대가 기분 나쁠 만큼 노골적이었습니다. 거기에 한술 더 뜨는 우리 시어머니, 오히려 그 시선을 즐기는 것 같았고요. 어느 날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는데 홀이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왁자지껄하길래 잠깐 내다봤는데 세상에 시어머니가 글쎄 그 중년 남자와 뽀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남자는 시어머니와 뽀뽀를 하면서 시어머니 엉덩이를 자연스럽게 쓰다듬기까지 했고요. 아니 저건 성추행 아닌가요? 그러나 제 마음과 다르게 오히려 시어머니는 그걸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제 마음과 상관없이 주변의 단골 일행들이 남녀가 뽀뽀하는 모습에 휘파람 불고 환호하고 아주 애들처럼 좋아하더라고요. 저는 며느리 있는데 부끄러운 것도 모르고 심지어 자신이 결혼한 것도 망각한 듯 외간 남자와 뽀뽀하는 시어머니가 꼴보기가 싫어서 다시 주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시 개수대 앞에 서서 설거지를 하려고 해도 방금 본 광경이 너무 충격적이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그런 제게 주방 이모님이 말했습니다. 뭐 저런 걸 보고 놀란대? 저건 아무것도 아니요. 네? 더 진한 것도 많이 하는구만 뭘. 여기 있으면 더 재밌는 광경을 더 많이 보게 될 거요. 자네 시어머니 보통 바람꾼이 아니거든. 가끔 보면 남자한테 환장한 사람 같아. 여사님은 의미심장한 웃음을 지으며 채소를 손질하러 가셨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방금 시어머니의 그 행동을 저만 알고 있으면 안 될 것 같았죠. 그날 저는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이 일을 꼭 말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 와중에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그 일이 있던 주말 아침, 둘러앉아 아침을 먹는데 시어머니가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내가 괜히 할 말이 있는데 어제 병원 다녀왔다. 어머니, 어디 안 좋으세요? 나 임신했어. 8주 됐대. 순간 시아버지는 너무 놀라셨는지 앞에 놓여있던 물컵을 집으시려다 그만 물컵을 엎으셨고 저랑 남편은 할 말을 잃고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 연세가 당시 50이었어요. 솔직히 많이 놀랐습니다. 그래도 임신은 축하할 일이니까 축하한다고 말씀드려야 하나 속으로 고민했어요. 당신 놀랐어요? 왜 아무 말도 없어요? 이 나이에 좀 망측하기도 하지만 뭐 어때요? 우리 셋째 생겼어요, 여보. 아들만 내리 둘을 낳았으니까 이번에 딸이면 좋겠죠? 시어머니가 애교를 부리며 시아버지의 손을 잡는 걸 훔쳐보다가 무심코 시아버지 얼굴을 봤는데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시아버지 표정이 너무 안 좋았어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애교를 부려도 아무 대답도 없더니 회색 돌덩이처럼 굳은 얼굴로 시어머니의 손을 뿌리치곤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습니다. 어머,
저인 저렇게 애정 표현에 서툴러. 아니 젊을 땐 그렇다 쳐도 나이 먹으면서 다들 표현에 적극적으로 변하던데 나는 언제쯤 그런 애정 좀 받아보나? 너네 시아버지가 임신 소식 듣고 좋아서 저러는 거야. 시아버지 반응에 멋쩍은 시어머니가 괜히 저희를 보면서 너스레를 떨 때 저랑 남편은 서로 떨떠름하면서도 놀란 표정을 주고받았죠. 이후 시어머니는 임신 소식과 함께 벌써부터 아기 용품을 사들이기 시작했고 아예 집안에 들어앉아 식당 일은 손 하나 까딱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어머니가 하도 집안에서 활개치고 다니시고 저는 저대로 시어머니 대신 식당 일을 도맡게 되면서 며칠 전 목격한 그날의 일은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털어놓지를 못했어요. 사실 시어머니가 다시 식당에 나와 일을 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저한테 아예 선전포고를 하시더군요. 임신을 해서 그런가 태교를 위해 말을 곱게 해야 한다고 생각을 했는지 평소 저한테 늘 야라고 불렀는데 웬일로 제 이름까지 부르며 이렇게 말하셨어요. 예, 혜경아, 앞으로는 네가 식당 일 좀 도맡아 해야겠다. 얘기 들으니까 노사는 정말 조심할 거 천지더라. 갑자기 찾아온 귀한 아기인데 힘든 일 하다가 애가 잘못되면 어떡하니? 특히 식당 일은 좀 고되니? 온종일 서서 바쁘게 움직이고 앉아서 쉴 수가 있나? 밥 한번 편하게 먹을 수가 있나? 나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할 테니 앞으로 혜경이 네가 고생 좀 해야겠구나. 그 말을 들으면서 기가 차서 대답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 그때 임신 7개월 차였어요. 몸이 더 무거워지면서 거동이 쉽지 않았을 때였는데 이제 막 임신했다고 세상에 저보고 식당 일을 도맡으라는 건 기본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아니, 엄마. 그게 혜경이에게 할 소리예요? 지금 혜경이는 만삭이라 거동도 불편한데 이런 몸으로 어떻게 식당 일을 하겠어요? 쉬어도 모자를 파네. 정말 너무하세요. 식당 요즘 잘 되잖아요. 사람을 새로 뽑지 왜 만삭인 며느리를 부려먹어요? 어떻게 그렇게 이기적이세요? 어쩜 그렇게 본인만 생각하시냐고요? 아주 애처가 났네. 애처가 났어. 넌 네 마누라만 아주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구나. 너 노산이 얼마나 위험한 건 줄 알아? 엄마가 지금 네 동생을 뱃속에 가졌는데 내가 잘못해서 동생이를 걱정은 안 되니? 어쩜 부부가 쌍으로 그렇게 무식하니? 허긴 노산에 대한 기본 지식이 하나도 없으니 애들이 이렇게 모자란 말이나 내뱉지. 내가 얘보다 훨씬 주의해야 할 게 많어. 네 마누라는 젊잖아. 내가 식당 일하다 네 동생 잘못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어? 아니, 엄마. 그럼 내 애가 잘못되는 건요? 엄마 손주 잘못되는 건 하등 아무 상관없어요? 생각이 짧은 건 우리가 아니라 바로 엄마라고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며느리를 못 부려먹어서 안달이 났어요? 뭐? 내가 언제 며느리를 부려먹었어? 어? 가족이니까 도와달라고 하는 거지. 이게 부려먹는 거니? 가족끼리 이런 부탁도 못해, 이 자식아? 이 자식이 보자 하니까 아주 못하는 말이 없어. 순간 분위기가 너무 험악해졌습니다. 그만하세요, 그만. 제가 식당에 나갈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들 하시라고요. 살벌한 분위기를 못 견딘 저는 그렇게 식당에 가겠다고 말했고 싸움은 일단락 됐습니다. 다음날 식당에 갔는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저한테 불쑥 화를 내더군요. 야, 내가 다 알아. 넌 이 남편 뒤에서 조종하지? 그렇지 않고서야 그 순둥이가 나한테 그렇게 대들겠어? 민우가 얼마나 순둥이였는데 엄마 말이면 정말 껌뻑 죽던 앤데 네가 애를 망쳤어. 아니 그 착한 애가 장가가더니 마누라 편만 들고 엄마한테 바락바락 대들고 말이야. 내 생각엔 네가 문제다. 그 말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시어머니 말 한마디에 일일이 상처받다간 뱃속의 아기한테도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렸습니다. 대꾸도 없이 다른 곳으로 가서 냅킨이랑 물티슈를 박스에서 꺼내 채워드렸는데 마침 식당에 와있던 단골 손님이 참견을 하더군요. 마치 뭐라도 되는 것처럼 저한테 한마디 했습니다. 아니, 시어머니가 말하는데 태도가 그게 뭔가? 자네에게 시어머니는 받들고 공경해야 하는 어른이라고. 어른이 말을 하면 다소 못하게 서서 귀담아 들어야지. 저렇게 딴짓을 하면서 들으니까 문제인 거야. 완전히 소유의 경일기잖아.
요즘 애들은 저래서 문제야. 어른들 말씀이 귀한 줄을 모르고, 다 지 생각이 옳고 잘났다고 생각하지, 원. 어머머, 최 사장님, 내 마음을 어쩜 그리 잘 알아요? 내가 이래서 최 사장님을 좋아한다니까. 시어머니가 최 사장이란 사람 옆에 앉더니 그 사람 손을 잡고 팔짱을 끼고 거의 안기다시피 애정 표현을 했습니다. 저는 단골 손님 얼굴을 보고 비로소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안경을 벗고 있어서 몰랐는데 그 사람 바로 시어머니와 대놓고 뽀뽀한 그 남자였어요. 백주 대낮에 유부녀와 공개적으로 애정행각 벌이는 주제에 웬 훈계냐, 당신이나 똑바로 살아라 따지고 싶었지만 그냥 말았습니다. 곧장 주방으로 피신했죠. 그날 일하다가 몸이 너무 무겁고 힘들어서 손님이 없는 틈을 타 식당 작은 방에 잠시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본다면 분명 싫어하겠지만 몰래 쉬고 있었죠. 온몸이 천근만근 무거워 더는 움직이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방 창문 너머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이, 하지마. 사람들이 보면 어떡해. 낯익은 목소리, 애써 꾸민 듯한 교태스러운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창문을 열었습니다. 창밖을 내다보니 시어머니와 그 단골 손님이 꼭 끌어안고 애정 행각 중이었어요. 세상 무서운 줄 모르고 저희 시어머니 아주 당당하게 남자 품에 안겨 온갖 교태를 부렸죠. 저는 제 숨소리가 이들에게 들릴까봐 그럴 리 없다는 걸 알면서도 숨죽이며 두 사람의 모습을 훔쳐봤고요. 시어머니 연신 애교를 부리며 남자의 품에서 몸을 흔들어댔습니다. 사람들이 보면 어쩌긴요. 식당 홀에서 보란 듯이 입을 맞췄으면서 지금 시어머니 행동이 너무 우스웠어요. 본인도 말은 그렇게 했지만 남자의 품이 너무 좋아 못 견디겠다는 몸짓이었거든요. 아이고, 그러지 말고 빨리 해줘. 응? 튕기지 말고. 어우, 자긴 대낮부터 힘도 좋아. 그럼 지난번 거기로 갈까? 지난번 거기? 순간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아마 두 사람은 모텔 같은 곳을 가는 것 같았거든요. 두 사람은 이번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꼭 끌어안고 나누는 둘의 대화가 어찌나 역겹고 더럽던지 저기 결혼한 자녀를 둔 유부녀가 나눌 대화인가요? 그 광경을 목격한 것이 뱃속의 아기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루기만 했던 숙제를 이번에 꼭 해치워야겠다고도 생각했어요. 이제 더는 미룰 수 없었습니다. 남편과 시아버지에게 반드시 알려야겠다고 다짐했죠. 그날 가게를 주방 이모에게 맡기고 일찌감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전화해서 모든 사실을 밝혔죠. 자초지종을 들은 남편, 심지어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일찍 퇴근에 귀가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기 무섭게 남편은 어머니부터 찾았어요. 저는 노발대발한 남편을 보며 혹시 제가 일을 너무 크게 벌린 건 아닌가 염려되기도 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말릴 겨를도 없이 남편은 곧장 시부모님 있는 안방으로 뛰쳐갔습니다. 어머니, 그게 사실이에요? 지금 바람 피는 거 사실이에요? 어머 세상에, 예민우야, 그게 뜬금없이 무슨 소리니? 잡아떼지 마세요. 이 사람도 봤답니다. 어머니 오늘 만난 그 남자 대체 누굽니까? 혹시 전에 만난 그 논팽이 또 만나요? 그때 우리 가족이 어머니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순간 알았습니다. 시어머니의 불륜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란걸요. 아버지, 그냥 이혼하세요. 이렇게 밥 먹듯이 바람 피우는 어머니와 살지 마시라고요. 아버지가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런 바람 피는 사람과 같이 한 지붕 아래 삽니까? 네? 남편은 시아버지를 보며 하소연하기 시작했습니다. 당황해하던 시어머니 갑자기 이글대는 무서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더니 따지기 시작했어요. 야, 이거 다 네가 남편 이간질해서 그런 거지? 그렇지? 내가 무슨 남자를 만나다 그러니? 너 증거 있어? 증거 내놔봐. 어디서 본데 없는 애가 우리 집에 굴러들어와서 이런 분란을 일으켜? 어디서 그런 막대먹은 거짓말로 나를 모함하려 들어? 손버릇 나쁜 시어머니가 다시 내 머리채를 잡으려고 하자 남편이 재빠르게 시어머니를 막아섰습니다. 저 거짓말쟁이를 봐라. 예민우야, 너도 조심해. 네 마누라 완전 이간질에 거짓말에 애가 질이 너무 나빠.
보아하니 뱃속에도 네 애가 맞는지 의심스럽구나. 딴 남자애를 가진 다음에 네 애라고 속이고 우리 집 들어와 사는 거 아니니? 너애 태어나면 꼭 친자 확인해봐라. 나는 쟤 못 믿겠다. 어머니, 저한테 거짓말쟁이라고 하시면 안 되죠. 전 그동안 식당에서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한 걸 그대로 전한 것 뿐이에요. 그 남자랑 공개적으로 뽀뽀하고 끌어안고 모텔 간 사실을 목격했을 뿐이라고요. 괜히 애꿎은 저 욕하지 마시고 주변에 선량한 가족들 욕되게 하지 마시고 진실을 받아들이세요. 모두 당신이 저지른 행동이잖아요. 야! 고성을 지르며 제게 달려드는 시어머니를 다시 남편이 막아섰습니다. 야, 그럼 증거를 내놔. 전부 다 봤다며? 증거를 내놓으라고. 증거 있어? 여보, 민우야, 증거 내놓기 전까지 얘 믿으면 안 돼. 어디서 모함질이야, 어? 생각해보니 이렇다 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보고 들었을 뿐 녹음을 한 것도 아니고 사진을 찍은 것도 없었으니 손에 잡히는 물증이 없었죠. 순간 이대로 제가 거짓말쟁이로 몰리게 되는구나 생각이 들면서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때 조용히 침묵하던 시아버지가 말했어요. 아주 낮고 무거운 목소리로 선언하듯 외치셨습니다. 이혼하자. 이제 우리 그만합시다. 나도 여기까지 오느라 너무 힘들었어. 이제 좀 편하게 살고 싶어. 이혼합시다. 그 말이 끝나기 무섭게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당신 지금 저 여우 같은 것 말만 듣고 이혼하자는 거예요? 당신 나 바람 폈다는 증거 있어요? 나 바람 피는 거 봤냐고요? 저것이 나를 모함하는 거 안 보여요? 나 너무 억울해. 시어머니는 대성통곡을 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늘 평정을 유지하던 시아버지도 억눌러온 화가 폭발한 것 같았어요. 그러지 마. 사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어. 명색이 부부 문제 상담해주는 사람인데 내가 이혼을 해봐라. 그간 나를 믿고 찾아온 사람들 그 소문 들으면 단번에 신뢰가 깨질 거야. 안 그래? 어떻게 일거운 센터인데 당신 성격 강하고 이기적이고 변덕 심한 것 때문에 나도 마음고생 많이 했고 거기다 남자 문제까지 있었잖아. 당신도 인정하지 그래. 당신 과거에 바람 폈던 거 맞잖아. 당신 때문에 애써 눈 감고 있었는데 그랬던 내가 등신 같아. 사실 당신한테 마음 떠난 지 오래고. 아휴, 당신 과거에 그 일은 다 용서한다면서요. 그랬던 거 아니었어요? 대인배인 척 했던 거야? 그리고 이번 일은 증거도 없는데 저것이 하는 얘기만 듣고 임신까지 한 아내를 내치는 거예요? 아니, 당신 뱃속에 자식을 내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시어머니가 고래고래 고함을 지르고 악을 쓰며 한탄하자 시아버지는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내더니 시어머니 앞에 내던졌습니다. 눈물바람으로 서류를 확인하던 시어머니의 표정이 순간 돌처럼 굳었어요. 그건 병원에서 발급한 서류였어요. 시아버지는 임신시킬 능력이 없다고 적혀 있었죠. 내가 민우 태어나고 20년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어. 어차피 아이도 둘 낳았고 당신한테 구구절절 말하지 않았지. 얘기하면 당신이 상의 없이 혼자 결정했다고 난리칠까봐 일부러 말 안 한 거야. 아니, 정관 수술은 묻고나도 잘 풀리는 거 몰라요? 내 주변에 한둘이 아니던데. 잠깐만, 지금 뱃속의 아기가 다른 남자 애일까봐 의심하는 거예요? 제대로 읽고서 말해. 여기 당신이 말한 그걸 확인해주는 문구가 써있잖아. 단단히 묶여있고 피임 효과는 영구적이라고 말이야. 그러니까 당신 뱃속에 다른 남자애가 맞아. 내가 이렇게 말로 해줘야 알아들어? 응? 정 억울하면 당신이 그 애 낳고 친자 검사를 해서 그 결과를 나한테 보여줘. 그럼 그때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내 자식이 맞으면 내 전 재산을 당신한테 줄게. 그런데 말이야, 만약 내 친자식이 아니면 그땐 식당이랑 당신 재산 다 내놓을 자신 있어? 자신 있냐고? 시어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시어머니의 분류는 100% 확실해졌죠. 저는 식당에서 시어머니와 과하게 애정 표현을 하던 그 단골 손님의 존재를 어쩌면 시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시아버지 말이 맞아요. 부부 문제를 상담해주는 센터장이 이혼한 사람이라고 소문나서 좋을 건 하나도 없었죠. 한참을 흐느끼던 시어머니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이건 실수였어. 정말 실수였어. 술 마시고 어쩌다가 애가 들어선 거야. 정말 나 믿어줘, 여보. 나 당신만 바라보고 살았잖아. 내가 무슨 힘이 있어. 당신 그늘 아래서 이제껏 식당 열심히 하면서 애들 뒷바라지하고 당신 센터 운영하는 것도 금전적으로 보탰잖아. 당신 나 그동안 애쓴 거 봐줘요. 네? 시어머니가 급기야 시아버지 바지가랑이를 붙잡고 애원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깨비처럼 화장한 시어머니가 얼굴을 한껏 찡그리고 울고불고 하는 모습은 정말 눈뜨고 못 볼 꼴이었죠. 시아버지는 그래도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 당신이랑 그 남자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야. 그리 알고 있어. 긴 말 안 해. 내가 그간 정말 잘 참고 살았어. 이제까지 했으면 이제 됐어. 나도 할 만치 하고 참을 만치 참은 거야. 차갑게 말한 시아버지 그 길로 집 밖을 나갔습니다. 쾅 닫힌 현관문에 대고 시어머니 미친 것처럼 소리를 질렀어요. 그래 이놈아 이혼하자. 내가 무서울 것 같아? 뭐? 참고 살아? 나도 너같이 느려 터지고 답답한 인간 참고 사느라 정말 힘들었거든? 잘됐다. 야, 나는 돈 없는 줄 아니? 너 없으면 못 먹고 사는 줄 알아? 나중에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와 바람핀 대상을 그 남자 한 사람으로만 지목하기가 어려워 시어머니만 상대로 위자료를 받아냈고요. 그렇게 두 분은 이혼하셨어요. 이혼 뒤에도 시어머니는 정말 가관이었어요. 야, 이혼했다고 괄시하니? 이혼해도 시어미는 시어미야. 식당 좀 나와 일손 좀 거들어라. 어머니 이 사람 식당 안 나갑니다. 그럴 시간 없어요. 뭐? 너까지 엄마 무시하니? 네 아버지 따라하는 거야 뭐야. 이런 본데 없는 것들 같으니라고. 당장 식당 나와 일하라니까. 시어머니 이혼 뒤로 피해의식에 시달리는 것 같았습니다. 이후 시어머니 식당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거든요. 잔반 재활용 때문에요. 사실 저도 식당에서 일하면서 여러 번 시어머니에게 건의했어요. 아니 글쎄 시어머니가 테이블 치울 때 남은 반찬 절대 버리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걸 무시하고 버렸다가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야, 너 지금 무슨 짓이야? 이 아까운 음식을 막 버리냐? 너 부잣집에서 태어났어? 그런 것도 아니면서 어디서 감히 음식을 함부로 버려? 야, 버린 거 다시 주워와. 당시 그 일로 얼마나 구박을 받았던지 지금 생각해도 화가 치밀어 오릅니다. 알고 보니 손님들이 잔반 재활용하는 걸 사진으로 찍어 인터넷에 올렸다고 해요. 정말 잘된 일이었죠. 이후 인터넷에 그 사진이 떠돌고 곧바로 구청에서 식당으로 조사를 나왔다고요. 이후 한 달간 영업정지를 당했습니다. 이후 모르는 번호로 한 통의 전화를 받았어요. 여보세요? 세댁, 나 기억나? 목소리만 듣고 단번에 알았어요. 주방 이모였습니다. 지금 식당에서 일하다 쫓겨난 사람들이랑 지금 노동청에 신고하러 가려고. 월급이 줄줄이 밀렸잖아. 세댁도 같이 하자. 머리수 많을수록 좋대. 세댁도 만삭인 몸으로 고생만 하고 한 푼도 못 받았잖아. 그 말에 그간의 힘겨웠던 식당 일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눈물이 핑 돌 만큼 힘겨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모님 너무 감사해요. 이런 전화 주셔서. 저도 같이 할게요. 그렇게 저희는 노동청에 신고했고 사연을 들은 관계자분은 악덕 중에서도 악덕 사업주라고 혀를 차시더라고요. 이후 우리는 시어머니를 상대로 형사고발을 했고요. 잔반 재활용에 임금 체불 문제까지 널리 소문이 퍼져 식당은 발길이 거의 끊겼습니다. 결국 시어머니 식당은 폐업을 했고요. 들려오는 말로는 시어머니 임신시킨 그 남자, 자기 애가 아니라고 시어머니와 대판 싸우고 그랬대요. 그것도 거리 한복판에서 서로 밀치고 고성 지르고 난리도 아니었다고 합니다. 시어머니도 그 남자가 애아빠라고 말을 확실하게 주장하지 못하는 걸 보니
이 남자 저 남자 건드리며 만나고 다닌 게 분명합니다. 시어머니 지금은 어떻게 사시냐고요? 친정집에 내려가셨어요. 충남 부여의 작은 시골 마을인데 친정 어머니가 나 부끄럽다고 딸 얼굴을 보려고 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이미 50살 먹은 딸이 불륜으로 임신해 이혼하고 귀향한 게 온 동네 소문이 났다나 봐요. 저는 요즘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어요. 아침 상담센터를 그만두신 시아버지가 아이를 봐주신다고 하셔서 지금 저는 복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이모와 연락한 남편이 시어머니도 순산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대체 그 아이는 누구 아이일까요? 잠깐 궁금했지만 한편으로는 그 아이 아버지에 대해서 제가 굳이 신경 쓸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복직해 부지런히 일하며 가정에도 충실하며 전에 없던 평온한 일상을 살아보려 해요.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신의 직업 때문에 시어머니의 흠을 감추고 참아온 시아버지께서 큰 결단을 내리신 것 같네요. 어쩌면 시어머니도 시아버지의 그런 약점을 알고 더 활기치고 다니신 건 아닐까 모르겠습니다. 자식들에게 훌륭한 사람은 못 되더라도 적어도 부끄러운 사람은 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